새벽 3시에서 5시 또다시 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옆에서 곤히 잠든 배우자의 고른 숨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한 순간 말입니다.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잠이 안 와요. 새벽마다 깨서 뒤척거리다가 결국 아침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수면장애와 신경과 질환을 연구해온 최강석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밤을 지켜보며 깨달은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졸중 위험을 3배, 치매 발생률을 2배 반까지 높이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속 3일 이상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면역력이 7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물 치료 없이도 수술 없이도 오직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20년간 지속된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한 5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수면의학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박재만님입니다. 74세의 박재만님은 3년 동안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만난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평소 즐겨하던 바둑도 집중력 부족으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치의 4배나 치솟았고 혈압은 230에 145까지 올라갔습니다. 당뇨 수치도 300을 넘나들었죠. 그러던 어느 새벽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응급실에서 촬영한 CT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세 뇌경색 직전 단계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까지 발견됐습니다. 박재만님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잠이 모자라는 건 서서히 목을 죄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박재만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거죠. 여기서 잠깐 노년기 불면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70%까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뇌 깊숙한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부위가 노화되면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살 때와 비교해서 70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깊은 수면 단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수면에는 4단계가 있는데 특히 3단계와 4단계인 깊은 수면 시간에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며 치매를 일으키는 아미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야간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스트레스와 각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야 하는데 불면증이 지속되면 오히려 밤에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더욱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박재만님의 실제 회복 과정을 통해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만님의 첫 번째 변화는 침실 환경의 완전한 개조였습니다. 26도로 맞춰둔 방 온도를 19도로, 습도는 55%로 조절했습니다. 왜 이 온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섭씨 1도 정도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잠에 들게 되는데, 너무 따뜻한 환경은 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소의 실험 결과 침실 온도가 18도에서 21도 사이일 때 가장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온도 조절과 함께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50에서 60%의 습도가 가장 이상적이죠. 박재만님은 가습기를 새로 구입하시고 매일 저녁 습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빛 환경의 조절이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블루라이트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 TV, LED 조명, 심지어 디지털 시계의 불빛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480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짧은데, 이 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향기 요법과 호흡법의 결합이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2방울을 베개 모서리에 떨어뜨리고 478 호흡법을 실시했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은 후 8초에 걸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죠. 이 호흡법은 미 해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해줍니다. 라벤더 오일의 주요 성분인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는 GABA 수용체와 결합해서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줍니다. 실제로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잠든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니 깊은 수면 시간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재만님도 처음에는 향기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사흘째부터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깊은 수면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니 3단계, 4단계 수면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죠. 혈압은 140에 90으로 안정화됐고 당뇨 수치도 160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재만님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함을 느꼈어요. 이게 정상적인 기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7세 김선희님의 이야기입니다. 43년을 해로한 남편을 잃고 나서 김선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만 되면 온갖 걱정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아픈 곳은 없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됐죠. 검사 결과 김선희님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의 4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더욱 높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우울성 불면증의 패턴이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김선희님께 제가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일기 쓰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 그날 하루 떠오른 모든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내는 거였죠. 단순히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첫째, 걱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100분율로 적습니다. 셋째, 만약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역이용한 방법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미완성된 일이나 중단된 일이 완성된 일보다 더 기억에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는 특성이 있는데
걱정을 글로 적고 대처 방안까지 세우면 뇌가 이미 처리했다고 인식해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김선희님은 처음에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표하셨지만 일주일 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을 적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걱정 일기와 함께 라벤더 차 한 잔과 명상적 호흡을 병행했습니다. 라벤더의 리날룰 성분이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떨어뜨려 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죠. 명상적 호흡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김선희님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첫 주에는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고 2주째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밤 11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하루 서너 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선희님의 전체적인 기분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슬픔도 견딜만해져요. 남편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71세의 장석호님의 경우입니다. 15년째 당뇨를 앓고 계시는 장석호님은 혈당 조절 때문에 수면제도 함부로 드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면제가 혈당에 영향을 주거나 당뇨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장석호님의 불면증은 당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에 자주 깨게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장석호님께 제가 제안한 것은 특별한 천연 수면 음료였습니다. 스테비아 반 티스푼과 핑크소금 한 꼬집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거였습니다.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로 혈당을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핑크소금에 포함된 70여 가지 미네랄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우유 반 컵에 바나나 반 개를 갈아서 마시는 루틴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일까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을 도와주고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장석호님은 처음에 달콤한 것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 텐데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양은 매우 적고 오히려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더 큽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양의 천연 감미료와 단백질을 조합한 야식이 야간 혈당 변동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닷새째부터 장석호님은 20분 내에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2~3시간씩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당 변화였습니다. 평소 410 정도를 유지하던 혈당이 170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11%에서 7%로 떨어졌죠. 장석호님이 한 달 후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잠이 약보다 강합니다. 인슐린 주사 맞는 것보다 잠을 잘 자는 게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춰주니까요. 실제로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70세 문명자님입니다. 40년 동안 같은 베개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15cm나 되는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과도하게 꺾여서 기도가 좁아졌고 이로 인해 일자목과 수면무호흡까지 생겼습니다. 수면무호흡은 잠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중단되는 현상인데 이것이 반복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자주 깨게 됩니다. 문명자님은 밤에 평균 30번 이상 깨셨는데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각성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미세한 각성들이 누적되면 깊은 수면을 전혀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문명자님의 뒷머리와 벽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재어보니 7cm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자님께 적정한 베개 높이였죠. 베개 높이를 정확히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선 상태에서 뒷머리와 벽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됩니다. 이 거리만큼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러운 목의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베개 높이입니다. 새로운 베개를 사용하기 시작한 첫날 밤부터 문명자님은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목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40년 동안 목을 꺾고 잤던 거네요.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니 수면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32번에서 5번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베개 교체와 함께 매일 밤 풍지혈 마사지를 추가했습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목 위 움푹 들어간 지점으로 한의학에서는 바람을 다스리는 혈자리라고 해서 풍지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30초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경추의 소근육들이 이완되고 뇌관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명자님은 풍지혈 마사지를 배우신 첫날 밤부터 6시간 연속으로 깊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깊게 잔 기억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과 어깨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한 달 후에는 콧골이도 완전히 사라졌고 낮에 졸리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사례인 69세 안광래님의 이야기입니다. 안광래님은 2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된 50세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수면제를 시도해 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시 잠들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도 싫어서 몇 번 끊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더 심한 불면에 시달렸죠. 안광래님이 제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도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20년 동안 제대로 잔 기억이 없어요. 밤만 되면 무서워요. 또 잠 못 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안광래님의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했습니다. 멜라토닌 수치는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고 코르티솔은 밤에도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는 전체 수면의 5%도 안 됐죠. 정상적으로는 20에서 25% 정도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면역력 지표인 NK세포 활성도도 정상의 3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광래님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침실 온도를 19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5%로 맞췄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붉은색 조명만 사용했습니다. 라벤더 오일과 478 호흡법도 매일 빠뜨리지 않았죠. 걱정일기도 성실하게 썼습니다. 안광래님의 걱정은 주로 건강과 가족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글로 적고 나면 생각보다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비아와 핑크소금 음료, 우유와 바나나 스무디도 매일 밤 정확한 시간에 드셨습니다. 베개도 본인에게 맞는 높이로 새로 맞추시고 풍지열 마사지도 30초씩 정확히 하셨습니다. 라벤더 차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우려서 드셨죠.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안광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20년간 굳어진 패턴이 일주일 만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최소 3주는 기다려 주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5, 6번에서 3, 4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주째에는 더욱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깊게 잠드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 안광래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9시에 잠들어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신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광래님은 본인도 믿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꿈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따라다니던 다크서클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피부도 한결 밝아지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3kg 정도 줄었는데 이는 수면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식욕이 정상화된 결과였습니다. 한 달 반 후 재검사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야간 코르티솔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깊은 수면의 비율이 22%까지 늘어났고 NK세포 활성도도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혈압도 150에서 120으로, 혈당도 190에서 130으로 개선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2달 후 안광래님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안광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젠 밤이 무섭지 않아요. 잠이 제 친구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불면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인생의 활력을 찾으신 거죠. 안광래님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수영을 하시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이제는 활기차게 해내고 계세요. 이 5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셨습니다. 특히 안광래님의 경우 20년간 굳어진 불면 패턴을 바꾸는데 2달이 걸렸지만 결국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셨죠.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상하부의 교차 상액인데 빛과 어둠, 온도, 식사 시간 등의 신호를 받아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계의 기능이 약해지지만 일정한 자극을 꾸준히 주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일정한 수면 루틴을 3주 이상 지속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절대 체념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약물 없이도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을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둘째,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가능하면 붉은색 조명을 사용하세요. 셋째, 라벤더 향과 478 호흡법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넷째,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 일기를 써보세요. 머릿속 걱정을 글로 적어내면 뇌가 안정을 찾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30분 전에 스테비아와 핑크 소금 음료나 우유 바나나 스무디를 드셔보세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뒷머리와 벽 사이의 거리를 재서 그만큼의 높이로 베개를 맞춰주세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풍지열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귀 뒤쪽 목 위 움푹 들어간 지점을 3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